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안녕하세요.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감시자들에서는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남도지사와 나란히 경남을 대표하면서 선생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또 동시에 학생, 아이들의 마음을 두루 헤아려야 할 사람. 네, 바로 교육감이죠.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중책을 두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대결을 펼칠 세 분의 교육감 후보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매번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죠. 자녀를 둔 학부모나 교사가 아니면 이번 교육감에 누가 나오는지 또 교육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나와 계신 세 분께는 조금 섭섭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현실인 이야기입니다. 감시자들, 시청자들에게 먼저 본인의 강점, 장점 최대한 살려서 소개하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훈 후보부터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경남 교육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이 바뀌고 있고 학교 문화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4년 교육감으로서의 성과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행복학교가 그렇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앞선 대응, 그리고 학생들의 가방 안전 덮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지혜의 바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수학문화관 건립, 이런 것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지내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과와 아쉬움을 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행복 교육을 위해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그리고 총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후진양성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제 성격이 조금 남들이 말하기를 약간 온유한 편이라 그러고 또 소탈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친화력이 두텁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에서 예산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 예산을 다룰 때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예산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쳐다봤고 또 누구보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를 뚫어야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쳐다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경남 교육을 기초에서 취업까지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고 특수학교에서 40여 년간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어느 후보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남 도시가 세 번째고 학생 수가 세 번째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가진 역량, 실력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이걸 교육자적 양심에서 볼 수 없어서 임기를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해서 우리 경남 미래 애들을, 학생들을 역량을 끌어올려서 정말로 우리 애들이 바라는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 유한이는 이번 선거가 처음이지만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를 뽑는 것이지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출연자이지만 애청자 중의 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도민분들께서 감시자들 보고 계실 건데요. 평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교육감은 진영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책이거든요. 오늘 정책 얘기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세 분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교사셨고 교수셨고 또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다 이력이 화려한데요. 교육 얘기하면서 저희 또 선생님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죠.
다 선생님 해보셨는데 그럼 이분들께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누굴까요? 박정훈 후보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예. 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저희한테 영향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제 한 분 먼저 이야기하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목청수 선생님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좀 나름대로 방황하고 있을 때 뭐 성적도 안 좋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한글날 기념 100일장에서 산문부 차상을 받은 저를 따로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그런 선생님.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청출어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연락을 하고 계신 분인데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하셨던 하영식 선생님께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봄 소풍 때 술 마시고 실수했던 것까지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소풍날 예. 술을 드셨어요? 몇 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죠. 네. 교육감 후보로 나오셨는데 고등학교 때 술 마셨다고 하니까 좀 신선합니다. 네, 박성훈 후보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제가 좀 사실 성격이 좀 게으른 편입니다. 네. 지금은 많이 성실해졌는데 당시에 그때 선생님께서는 송정수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 아직도 계신데 제가 게으르고 그리고 조금 고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혼쭐이 굉장히 났었어요. 네.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성실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잊을 수가 없고요. 대학원 시절에는 이제 이하경 지도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레포트를 써가면 바로 집어 던져요. 2번, 3번 다시 할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그 당시에는 복사하기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니까 마지막 지도교수 선정 시에 자네는 나를 많이 닮았구나. 오, 네. 그 우직한 성격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밑에 와라. 그래서 제 지도교수를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완 후보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한 분 다 계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하셨던 김재규 선생님입니다. 제가 부산기계공고를 나와서 그 3학년 때 창원에 있는 기업에 그 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지도상 오셔가지고 자네는 꼭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격려가 저희 인생을 선생님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분입니다. 선생님은 평교사로 퇴직하셨지만 제자인 저는 선생으로, 그다음에 장학사로, 교장으로 잘하고 있다고 참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지난 15일 스승행할 때 요양병원으로 찾아뵈었는데 알아보지 못하시고 누구세요 하셔서 정말 제자인 저는 엄청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알아보시고 꼭 교육감 당선되어서 오라 말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선생님, 잊지 못할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많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약을 갖고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 공약 3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 있고요. 박정훈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교육감 재선에 임하면서 저희 공약은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대비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미래교육 테마파크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준비했던 수학문화관이나 지혜의 바다 이런 것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것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개념에 맞게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테마파크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을 설계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미래교육을 걱정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잡월드를 능가하는 진로교육원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저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수업 혁신, 앞에 그 두 가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만 이제는 수업 혁신, 4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학생 중심의 어떤 미래형 수업으로 수업 혁신을 기필코 이루어내겠다. 그것이 세 가지 공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약은 첫째는 이제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위상이 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니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 괴리감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출퇴근 시간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 등하교 시에 상당히 애로점도 있고 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종일 학부모님 출근하다 보니까는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학교가 네. 대신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것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등하교길에 교통비를 지급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 원거리로 배정받는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등하교에 차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 1년에 35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요 그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육에 관한 철학과 신념을 경남 아이 교육 점프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지침을 삼들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그 목표와 지침에 따라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경남 진주에 그 경남교육청 서부청사를 설립해서 교육 서비스를 서부 경남에까지 전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 18개 각 시군에 그 지역 희망 사다리 센터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애체령이라든가 기타 웹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희망 사다리 센터 고등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특기를 가진 바이올린이나 이런 어떤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주말만 되면 서울로 부모님과 같이 가는 것을 들고 실제로 그 희망 사다리 센터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유명한 그 강사나 교수를 모셔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그 창원 북면에 인구 4만이 지금 다 돼 갑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 북면에 그 북면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로의 공약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세 가지 대표 공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지금 근데 저 후보의 정책이 좀 현실적인가? 아니면 저게 과연 시급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각 후보에게,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후보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예. 방금 그 박성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온종일 돌봄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생이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부모님이 퇴근해서 데리고 오는 시간까지
그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가 책임져 주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산의 문제 또한 정부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장려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앞에 박성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교권 보호 조례 이 부분은 기왕의 다른 시도에서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효력이 취소되어 버린 전례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대답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 학부모들과 같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상위법이 운운하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세칙은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똑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 보호를 확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이익은 어디에 돌아가느냐? 바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께 돌아갑니다. 교권이 신장되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신바람이 나게 되고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학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호환 후보께서도 한번 다른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해볼까요? 예, 박성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박 후보의 공약 중에 구, 마산, 진해 지역에 각각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고 또 경남교육연수원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마산, 진해 지역은 사실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상대적으로 공무원만 늘어나는 것이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하나 외곽으로 이전한다고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제 생각에 연수원은 지금 있는 자리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예, 유한 후보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거 통합창원시가 되기 전에는 3개 시가 돼 있었습니다. 인구가 평균 작게는 20만에서 많게는 50만의 인구가 포진된 3개 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 교육지원청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각 시군에 하나씩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과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인구가 내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입법 발의를 통해서 법으로 먼저 해야 되고 그 단계를 도달할 때까지는 조례를 만들거나 다른 권한 대응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은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서부 지역으로 새로운 교육지원청을 교육연수원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박성호 후보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박성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박성호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완 후보님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을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북면에 고등학교를 건립하겠다. 정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북면은 인구 집중도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 도로도 확장이 되지 않아서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하고 시킬 때는 40분 정도 운전을 해 내려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실 이완 후보님 말씀처럼 고등학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고등학교 설립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등학교 설립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도로 확보장이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될 고등학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북면에는 인구가 3만 8천 명에서 지금 4만 명으로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4만 명 된 맨 소재지에 고등학교가 정말 우리 경남에 그 맨 소재에 다 있는데 북면만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북면에서 이 창원으로 넘어오는 교통 도로 상황이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계주에 그 학교 부지가 지금 설정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학교를 설립해서 그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졸업하는 북면의 그 몇 개 중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북면 고등학교에 충분히 다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공약을 뭐라고 했냐면은 고등학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 복합형 도서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어떤 그 역량을 또 미래의 어떤 꿈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 더불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칭 북면고등학교를 네. 그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이번에는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철학과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남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요 5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80%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교육 철학과도 직결되는 이야기겠죠. 예산 운용 정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큼 아시네요. 네. 네. 이제 2018년의 경우로 치면 5조 원 정도입니다. 80%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직성 예산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했을 때는 77%였습니다. 뭐 네. 비슷한데요. 그러면 이제 5조 원에서 77%의 경직성 예산을 빼고 나면 1조 2천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조차도 누리과정, 학생들 급식비, 그리고 뭐 내진 보강, 그리고 저 천장에 있는 성면 제거 뭐 이런 쪽에 쓰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5천억 정도. 학교가 1000개고 기관이 40개쯤 되니까 그 5천억을 아껴 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다시 재선이 되면 지금까지 관행덕으로 써왔던 예산을 한번 전부 헤쳐놔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편성의 원칙과 집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서 학생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참여할 부분이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을 하여야만 투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집행의 원칙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것은 예산을 미래에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 평가 시스템 도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공동이 같이 참여하는 사회 속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도교육청 그 예산 운용의 원칙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평범한 우리 도민들께서는 알기가 쉽지 않는데요. 도교육청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률과 시행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우리 경남교육청의 예산 운용의 실태를 보면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률과 그 시행령을 벗어난 자의적 예산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엉뚱한 곳에 쓰니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지키면 다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급한 그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계는 사실 그 어느 곳보다
청렴해야 하는 곳일 텐데요. 사실 일산학교에서는 돈이 오가는 업무에 비리가 개입되지 않은 게 드물다. 글쎄요, 과장일까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투명한 학교 운영, 또 청렴한 행정을 위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급식 비리 사건도 있었고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은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 전국 1등을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네. 그건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 가족들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우리 자체 감사 기구에 대한 기관 선정도 되었고요. 다른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감사 기법을 배워가려고 오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한테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84%의 지지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래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남은 구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4대 비위 지점과 그리고 도민감사관제 이런 제도 등을 통해서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투명한 학교 운영 그리고 이제 청렴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영란법 때문에 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많은 거리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도 사주지를 못하고 빵도 하나 나눠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라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학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대한 그 운영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분기별로 그 성과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렴도 문제는 우리 이제 박종훈 후보도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연 청렴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서로 자기를 찾아보고 자기를 주시하고 하는 모습에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꾸로 성조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로 안아볼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청의 비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 1년 몇 개월 전에도 경남교육청의 최고 수장인 교육감의 사촌 동생과 외사촌 동생이라고 보도되었지요. 교육감의 외곽 조직인 산악회 총무가 학교 납품, 그것도 학교 물품 납품, 안전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무려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교육의 실제 모습,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처음으로 도민에게 공개된 사건입니다. 어쩌면 더 추악한 모습은 없는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인지 두고 보면 알겠죠.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청에 업무 실명제를 도입해서 결제 라인이 공동 책임제와 모든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1회 원아웃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예. 박종훈 교육감님, 아까 그 다른 후보 공약에 대해서 검증할 때 발언 시간 없었는데 반론 제기하시겠습니까? 1분이요. 이제 이호환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법률을 어겼다면 뭐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뭐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인데 과연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또 교육감 측근 이야기는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뭐 전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교육감이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대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교육 가족들이 또 교육감인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청렴도의 최고 성적을 이루어내고 한 그런 것은 뭐 또 우리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교육을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와 학원 오가면서 또 성적에 연연하는 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즘에 또 불만은 어떤 건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강당차 크게 지어주세요. 저희 공부 시간 줄여주세요. 많이. 야자를 없애줬으면 좋겠어. 반찬을 좀 풍성하고 맛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교육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짧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길이에 제한을 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규정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방금 영상 보니까 저는 그 멘트가 가장 와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똑같이 했던 생각인데 머리의 길이가 과연 성적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고 사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말한 학생은 머리가 길긴 하던데요. 어떠셨어요? 그 학창 시절에 다 두발 규제가 있었죠? 다니실 때. 그렇죠. 저야 빡빡 깎은 머리로 학교를 다녔던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학생 간부들하고 부교육감하고 자리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두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교육감을 할 때 이 부분을 참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학생들 머리를 가지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 지가 머리를 길러보고 불편하면 깎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기르는 것이 개성이면 기를 수도 있고 그 자기 책임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감이 되면 학생들 두발만큼은 저는 좀 학생들에게 자기 책임으로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네. 박성호 후보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학창 시절에 깎아머리 있었죠. 네. 대학을 가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머리를 기르는 거죠.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장발이 하고 싶고 장발하다 장발 단속에 걸려서 싹둑 깎이기도 하고. 아, 기르셨어요? 예. 어디까지 기르셨어요? 어깨까지 기른 것 같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네. 그 장발이 할 시점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가지고 명동에서 장발 단속에 걸려서 가운데로 쑥뚝 잘려가지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그런 현상도 2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왜 머리를 깎이지? 그래서 차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제가 해봤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머리를 기르더라도 소위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게끔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수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너무 지렁지렁하게 해서 풀어헤치면은 상대방에게 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상대방 배려를 위해서 조금 더 정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특히 여학생들은 단장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잘 하시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장발을 기르게 되면은 너도 나도 볼 수 없는 그 사실 차별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걱정을 하긴 하지만 충분히 학생들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두발에 대한 만큼은 스스로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후보께서는 내가 장발을 해봤지만 아니더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 당시는 네.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 안 하면은 좀 도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유행은 아니죠. 네. 이완 후보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저희 나이 때에는 다들 학창 시절을 빡빡머리로 보냈죠. 다들 빡빡머리니까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발 규제나 다른 각종 규제들은 각급 학교에서 학급별로 의견을 모으고 또 전체 학년의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본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그 진주 동명고등학교에서 그 두발 규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수렴 과정을 활발하게 가졌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결과를 떠나 학교와 교육의 자치를 생각해 볼 때 참 예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은
자율성에 맡기겠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도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보고 계시다면 누가 교육감이 돼도 내 머리는 좀 자유로워지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추진은 됐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또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종훈 후보부터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 뭐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한 것을 설득을 하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학교 문화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학교는 상당히 많이 꽉 눌려 있는 그런 문화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댈 수 있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 학교 문화, 이것이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서 학교가 그냥 그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져야 저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합니다만 그 우려는 저는 분명히 그 우려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학생 인권 조례가 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학생 인권 상당히 중요하죠. 한 인간으로서의 학생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내용에 숨겨진 진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동성애 옹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내용을 쳐다보면은 선생님을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권에 속하거든요. 그럼 선생님과 학생은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사랑은 없어집니다. 관심도 배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부모님을 고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거는 그러면 천륜과 인륜을 다 버리는 일밖에 되질 않고 사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번나가지를 아니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면 학생이 올바르게 큰다는 사실을 항상 각인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찬반을 가지고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경기, 강주, 전북 이 네 곳은 기초학력의 미달률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임신, 출산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사회적 문화의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할 수도 없겠지요. 심신양 측면에서 한창 기세가 오르는 학생들에게 절제와 겸양, 균형의 미덕을 함양시키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는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화면 보고 후보들의 답변 이어서 듣겠습니다. 학교에서 인성부하고 학교 폭력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폭력 업무가 점점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다툼이 생겼을 때 학생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이제 나서게 되면 부모님들이 절대로 이렇게 뭐 양보를 하거나 배려하려 하지 않고 결국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중재하는 이것이 잘 먹히지가 않고 저희 선생님도 자주 섞인 이야기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신감 있고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아야 당연히 아이들 교육 활동을 잘하겠지. 교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셨는데요. 자연스럽게 교권 보호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학교 내 체벌이 만연하다. 뭐 단체 체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건 좀 근절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선생님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 생활 지도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교권은 어디 갔느냐, 이런 목소리도 학생 인권 보호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교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학생 인권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교권은 이미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이 존재하면서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문화의 문제 때문에 침해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의 문제는 있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권 전담 변호사를 한 분 모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원들이 수업이나 학교 활동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안전공제회가 책임 못 지는 부분까지도 보호해주는 그런 보험을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힐링센터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국제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교류 지원 센터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권을 보호 조례, 저는 그것을 제정하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만 원칙은 교권 보호라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서당에 다닐 때 훈장 스님께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아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회초리를 들었고, 회초리를 맞고 온 아이에게 부모님이 오히려 순장 스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그 수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과 학부모님께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반듯하게 클 수 있는 길은 선생님께서 선생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을 더 사랑하는, 학생을 더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발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학생 인권 조례는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교권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안 되겠죠. 사실 학생 인권이나 교권 보호는 현행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의 충분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 규정을 얼마나 잘 운용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제도 탓을 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제도의 운용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모두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다 같이 해야 합니다. 교훈을 먼저 챙길 것이 아니라 챙기더라도 학생을 먼저 챙겨야 교권은 저절로 보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교육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창원시가 유치한 국제고 설립 문제를 두고 찬반 논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고 설립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원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만한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학생 수가 3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학비가 다른 경우를 이렇게 몇 가지 다른 지역을 보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연간 그런 학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이 교육 양극화가 저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교육감으로서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공론화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국제학교 정말 저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시대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학교의 수준이 세계로 뻗어가야 할 이 시점에 닫혀진 교육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초중등 대학뿐만 아니라 다 닫혀져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이 함부로 학교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대학이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학교 설립입니다. 다만 이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그만큼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국제학교가 범람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개방 정책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은 교육자로서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제고는 당연히 설립해야 합니다. 굳이 이유를 댈 필요조차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몇몇 국제고등학교는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소위 있는 집 아이들의 사교육 클럽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점 교육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제대로 된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도 탓으로 돌려서는 되겠습니까? 구두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습니다. 교육계에 몸담은 분들답게 또 보다 나은 교육을 말씀하시는 분들답게 선의의 경쟁 펼쳐주시길 기대하겠고요. 모든 후보들에게 건투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학부모들이 내 아이의 교육, 또 내 아이의 미래는 걱정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교육 정책, 우리 지역의 교육감에는 왜 무관심할까요? 내 아이의 교육 환경이 바로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교육감 후보들의 행보와 정책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